하극상 9만원, 27만원, 9만원, 27만원, 9만원, 50만원, 위키 협찬 리뷰는 여러분들께 나눔으로 돌아갑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자, 인지 부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경험, 상식 등등이 깨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 로봇 피규어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륙의 기적 중의 기적인 모쇼 토이즈다 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 언급해드린 바 있었죠. 제가 뭐 대륙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모쇼에서 뭘 받긴 받아 다 여러분들 드리고 있죠. 이쯤 되면 모쇼에서 좀 줘야 될 것 같기도 한. 아무튼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것 뿐인 것이 바로 이 위키피규어인데, 모쇼 처음에는 노블 클래스 오리지널 제품들로 야 이게 이 크기 이 디테일이 가격이 말이 되냐, 인지부조화 1 하더니 타고 클래스 출시한 다음에 야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인지부조화 2 여기까지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익숙해졌어, 이제 더 이상 놀랄 일은 없다니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는 타골급에서 노블급 이상의 디테일을 보여줘버리면 어쩌라는 것이냐. 모쇼에 이미 익숙해진 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인지부조화 3을 시원하게 날려준, 어쩌면 모쇼 역대 최고의 제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모쇼 토이즈 메카브레이크 1탄 팔콘. 예술 스튜디오 삶에서 선행 샘플 빌려주셨기에 오늘도 위키 나눔 리뷰로 사사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방법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위키. 자,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 바로 비닐을 모쇼 특유의 오프너를 써서 이게 좀 작동을 안 할 때가 많단 말이야. 비닐을 제거해주고,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순백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패키지의 사이즈 자체는 기존 타월 시리즈와 유사합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게 패키지 재질이 좀 바뀌었어요. 약간 기존의 타월이 좀 골판지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재질이 바뀌면서 좀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패키지의 마감이나 텍스트, 광택 등등도 뭔가 정성이 더 가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순백의 느낌이 매우 좋은 패키지 디자인, 고고하게 하늘을 나는 팔콘의 모습과 타이틀 확인하실 수 있고, 위로는 원작 메카브레이크 로고, 아래는 중국어 로고인가 보다. 측면 이쪽은 뭐 없고요. 반대쪽은 사격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뒤로는 역시 또 깔끔하게 비행 모드로 공중을 멋지게 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요, 먼저 매뉴얼, 컬러로 제품의 기본 설정, 구성, 가동과 기타 설명 등등은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팔콘 본체, 2개의 라이플, 중앙에 1차로 장착하는 윙 유닛이고요. 2가지 타입의 블레이드 안테나, 마그네틱 명패, 그리고 아래로 추가 윙 유닛 2 메인 날개죠. 리어 스커트 파츠, 그리고 새쌍 6개의 손 파츠 들어있고, 조인트 파츠, 그리고 언제나와 같은 베이스와 베이스 기둥까지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체를 이렇게 세워서 보면요, 참 내신해 보입니다. 살짝 에반게리온을 연상케 하는 체형이기도 한데요, 다른 점은 어깨 아머도 그렇고 하체의 존재감도 에반게리온보다는 존재감이 좀 더 있다는 점이죠. 최근에 만졌던 스트라이크 프리덤 로보톤도 그렇고 둘 다 본체만 보면 좀 많이 약해 보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스푸덤 이식보다는 좀 더 밸런스도 있고 당당함이 담겨있는 편이에요. 뭐 어쨌든 빠르게 윙 유닛부터 구성을 해봅니다. 윙은 이렇게요, 이 메탈 조인트들이 있는 파츠를 기본으로, 이 파츠 언뜻 2개가 동일한 건가 싶지만 방향이 있습니다. 이 양쪽 홈을 기준으로 홈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높은 쪽이 바깥쪽으로 가게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끼워주고요. 반대편 홈에 이어서 이 메인 날개를, 이것도 앞뒤 대칭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쪽의 길이가 다르죠. 긴 쪽을 위로 가게 해서 이 홈에 끼워줍니다. 다음 반대편도 동일하게 그리고 다음은 자, 일단 자,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갑시다. 헤어드라이어 열풍! 뜨거! 네, 이 드라이어를 사용하실 때는 금속 파츠가 달궈져서 자칫 손을 대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드라이어 써도 쉽진 않던데. 네, 그래서 이 날개만 해도 본체 길이를 넘는 존재감의 윙 유닛이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본체로 와서 일단 이 힙쪽으로 이 리어 스커트 파츠를 이 결합부 위아래 홈 사이에 C형 조인트로 끼워주는 겁니다. 맞춰서 끼워주죠. 다음은 헤드 머리 쪽으로 일단은 이 싱글 블레이드 안테나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등 뒤에 이 촉수를 살짝 벌려주고요. 가운데 파츠를 들어보면은 홈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이 윙 유닛을 끼워주면 제품 구성 완성입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 정도, 건프라 HG 비교, MG와 비교하면 이 정도로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PG가 출동하면 좀 객기가 과했죠? 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둘만 놓고 날개 전개한 상태로 비교를 해보면 나름 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같은 타골급 다케다 신겐과 비교하면요, 또 이렇게 같은 타골급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압도하는 존재감을 갖고 있고요. 네, 참고로 저는 반다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반다이. 마침 옆에서 리뷰를 하고 있었던 메탈 로봇 스트라이크 프리덤 20과 비교를 해보면요, 27만원, 9만원, 27만원, 9만원. 아, 얘는 날개를 안 폈구나. 공정한 비교가 아니었어. 아, 그래? 이거는 마리덤으로 봐야 되거든요. 9만원, 50만원. 뭐 이펙트 파츠도 있고요. 그런 가격임에도 잘 팔리는 게 오히려 더 대단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요 반다이. 아무튼 그래서 이 팔콘 첫인상은요, 야, 이건 진짜 대륙은 진짜 매번 갱신을 하는구나. 이게 말이 타골급이지 진짜 노블급 타골이다 보시면 됩니다. 말이 세단이지 스포츠카급 슈퍼 세단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진짜 잘 빠졌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려요. 본체와 날개까지 해서 세련된 이미지, 에어로 느낌의 기체 컨셉, 그리고 아머와 짙은 프레임의 이 조화가 만들어내는 순백기의 멋진 기체의 입체화가 주는 인상이 정말 강렬하고 매력적입니다. 물론 여기는 당연히 제 개추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모든 리뷰가 그렇죠. 개추가 들어갔지만은 개추로는 솔직히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보다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모쇼의 디테일로 만들어 보니까 만족도가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각은 앞으로 리뷰하는 내내 머리에 계속 맴돌 텐데요. 여러분들 머리에도 맴돌 수 있겠죠? 이게 얼마라고? 10만원이 채 안 된다는 이 가격이, 이게 참 모쇼가 이제까지 계속 놀래켜온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익숙해졌다 생각하는데도 또 한번 감탄을 잘하게 만드는 그런 가격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어서요. 정말 로봇 피규어를 오랫동안 모은 분들이라면은 인지 부조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또 놀라운 게요, 이게 기존의 타골급과 비교를 해도 얘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더 좋아졌다는 인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디자인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조형의 샤프니스, 페인팅의 느낌, 데칼의 디자인과 정도 등등 해서 아니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요, IP 있는 노블급까지 포함해도 제가 만져본 모쇼 제품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디테일하게 또 보도록 하죠. 다만 디테일 오자마자 약간의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품 외관에서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바로 이 얼굴 정면샷입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요, 앞에서 보면 이거 피크민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턱의 디자인도 삐죽한 데다가,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마치 고라니 치아처럼 튀어나온 이 느낌 때문에 이 앞모습은 유일하게 이 제품 외관에서 제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다. 얼굴을 좀 들어보면 나을까가 아니라 더 심각해요. 다만 이거는 살짝 이렇게 45도 정도만 틀어도요, 입체감이 막 느껴지면서 그런 인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는 얼굴은 저는 불만이 별로 없어요. 피크민 느낌도 없고 턱의 골드 부분도 이 두께감이 좀 있는 데다가 옆으로 연속성이 쭉쭉쭉 있어서 고란 인상도 좀 사라지거든요. 근데 앞모습은 자, 헤드에 세밀하게 새겨진 패널 라인들, 블레이드 안테나는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유니콘 건담처럼 쪼개진 타입으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쪽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이 클리어 파츠도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섬세한 선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클리어 파츠로는 블랙라이트 발광 효과가 있습니다. 또 헤드 디자인은 측면에서 보면 머리 위부터 아래까지 층을 이룬 디자인이 중간에 빈 공간감과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골드도 이렇게 윗면 선마다 페인팅이 되어 있어서 구분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장갑 안쪽에 검은 소체가 살짝 보이면서 쭉 하얀 아머가 감싸는 인상, 아래쪽에 깃과 들어올린 아머의 표현까지 섬세하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바디는 짙은 검메탈의 높은 밀도감의 디테일을 담고 있습니다. 살짝 광택까지 해서 리얼한 인상을 주고요. 또 여기 살짝 보이는 팔 연결 부위에 골드 디테일까지. 바디는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 때문에 그런가 마치 멜부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걸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쭉 앞으로 돌출된 디자인이 헤드와 또 일체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디테일에 아래에서 보면은 짙은 컬러와 메탈릭 블루, 골드라인 등을 통해서 꽤나 최첨단의 병기라는 인상을 또 주기도 합니다. 양쪽의 작은 덕트 표현, 늘씬한 허리는요, 이 측면의 디테일,
살짝 메탈릭 블루도 보이고 이런데 꼭 집착하는 디자이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위로 솟은 이 센터 부위의 표현, 사이드로 건메탈 곡선 라인 양쪽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허리가 뭔가 에바스러움을 주는 부분이죠. 등 뒤로는 가운데 푸른 센터 부스터, 약간의 방향 전환이 됩니다. 척추 디테일에 리어 스커트는 이 윙 유닛과 함께 마치 비행기의 미익을 보는 느낌이 또 살짝 들어요. 어깨 상단 부위에 보이는 프레임 디테일, 어깨 아머는 여기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파츠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느낌이 듭니다. 아머 4단 레이어에 이쪽 측면에서 보시면은 메탈릭 디테일 표현, 살짝 작게 붉은 라인도 보이죠. 위로는 펜의 표현, 작은 색깔들과 뒤쪽에서의 모습. 이게 또 보통의 모쇼라면요, 이쪽 뒤 아머가 반대쪽 어깨 앞쪽에서 다시 한번 재활용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데칼이 다릅니다. 오, 이런 부분만 봐도 다른데 생각이 들어요. 늘씬한 곡선이 눈에 띄는 상박, 메탈 관절, 하박은 다시 직선으로 절도 있는 표현력, 끝에 손목 쪽에도 추가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발꿈치에 십수겹의 디테일들 확인할 수 있고 손은 무난합니다. 허벅지 뒤로는 평평하게 또 곡선이 들어간 아머, 중앙에 크게 노출되는 프레임이 보이고요. 앞으로는 불룩 솟으면서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허벅지, 무릎부터는 다시 앞으로 돌출되면서 아래로 쭉 라인, 이쪽도 뭔가 헤드나 몸통 부분과 디자인 코드가 유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종아리머리 보시면 살짝 중앙에 구분점을 두면서 다시 한번 뻗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역각으로 꺾인 듯한 이미지를 약간 줍니다. 끝에 이 작은 포인트도 프레임 노출의 연장선 느낌이 있고, 주위로 작은 채색, 패널라인, 데칼 등등의 디테일, 종아리 뒤쪽으로도 프레임 노출 부분에다가 부스터와 커버를 들어보면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디테일을 만들어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의 부스터는 이렇게 좀 뭔가 고열에 그을린 듯한 그런 표현까지도 넣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주변의 디테일도 훌륭하다. 아래쪽에는 실린더 디테일까지. 발은요, 실존하는 로봇 느낌이 좀 있습니다. 관절과 앞쪽에 건메탈, 뒤쪽에 화이트로 이분할, 작지만 접지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디자인이 보이고요. 시선을 사로잡는 윙의 표현은 꽤 감각적인 디자인입니다. 절도 있게 꺾인 각과 그에 어울리는 데칼, 이쪽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중앙에 프레임처럼 보이는 디테일이 있죠. 날개 끝의 마감과 패널 디테일, 슬쩍슬쩍 보이는 내부 프레임 디테일이 인상적이고요. 윙 유닛 중앙으로는 이렇게 부스터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본체처럼 늘씬한 디자인 포인트에 데칼, 안쪽은 역시 푸른 대형 부스터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뻗은 파츠 안쪽도 블랙으로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쪽의 기믹은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서 이 제품 전체적인 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요, 로봇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도무지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디자인이 있다? 완전히 극단적인 한쪽 취향이 아닌 이상 이 제품은 꽤 많은 로봇 팬들의 대중적인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의 퀄리티는 개인적으로는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보다 한 수 위로 보여져요. 원작이 애니메이션이 아닌 게임이다 보니까 좀 원작 뽕이 충만한 그것은 게임 플레이어가 아닌 이상 좀 작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것을 최신 메카의 디자인 코드라는 힘으로 밀고 나가는 그 매력, 이게 굉장합니다. 게임 하나도 몰라도 종횡무진 전장을 누비는 그 모습이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떠오르게 될 정도예요. 그리고 디테일은 참 이게 타골 클래스인데, 타골 페인팅, 세밀함, 조형미 등등, 물론 타골도 충분히 좋긴 하지만 타골급이 아닌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뭔가 HG인데 MG 같은, MG인데 PG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키트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 오히려 위급을 넘어설 정도의 디테일을 갖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하극상입니다. 가동 볼게요. 파손될 수 있으니까 소체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는 이 부분이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로 귀 같은 이 파츠도 들리나? 일단 이 파츠도 또 위아래로 들리고요. 또 이것도 분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배터리를 나중에 이쪽에 유닛에 넣게 되는데 생각난 김에 넣어주자. 그래서 헤드는 앞으로 꽤 깊게 숙여집니다. 뒤로 좀 더. 이게 지금 이 헤드 자체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목 빼고. 목은 여기서 추가로 살짝 대각선 위아래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듯한 기믹이 있어요. 같이 응용해서 움직일 수 있고, 좌우의 스윙 가능합니다. 또 360도 회전도 가능하다. 다음 바디 측면 전개 등은 없고요. 이 어깨를 앞으로,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어깨를 앞뒤로 살짝 인출해서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양쪽 모으면 이 정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관절 노출이 더 커 보이고요. 등 뒤의 촉수 부분도 위아래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 하면은 이게
구부는 안 되고 다만 어깨 아머를 옆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잡아당겨서 확장해 줄 수 있고요. 이거는 가동인가 유격인가? 아래 부분도 살짝 가동, 그리고 어깨 아머를 전체적으로 크게 위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앞뒤는 안 되고, 그리고 발 옆으로 가동은요, 겨드랑이에서 한 번 이 정도 위로 올려줄 수 있고요. 다음에 팔 자체를 쭉, 네, 이렇게 해서 한 100도 정도 크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팔의 앞뒤 회전이야 뭐 쉽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팔은 이 정도. 다음 상박의 회전 가능합니다. 발꿈치 굽히기는요, 하박을 이렇게 짱짱합니다. 잠깐 다시. 하박을 쭉 해서 이중관절 아래에서 약 90도 정도 들어줄 수 있고요. 더 힘을 줘서 네, 팔꿈치 관절 이 정도 굽혀줄 수 있습니다. 하박이 크게 움직이고 상박은 좀 작게 움직여요. 다음에 손목 장식은 볼관절로 회전, 까딱까딱 가능하고요. 손도 볼관절입니다. 까딱까딱 회전 가능하다. 그리고 바디. 자, 이 흉부를 쭉 네, 한 흉부는 30도 정도 숙여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죠? 뒤로는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이 정도 숙일 수 있는데 여기서 힘을 또 한 번 주면은 이 코어까지 해서 한 번 더 숙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흉부 좌우 가동은 이렇게 좌우로 바디를 위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또 허리에서 좌우의 회전도 가능합니다. 다음 골반에서 이 중앙의 팔치를 아래로 위로 굳이 네, 이런 게 있고, 이어진 측면 파츠를 위로 또 들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들어주기 가능. 자, 이렇게 해서 기저귀를 말려주면 되겠죠? 리어 스커트는 추가로 살짝 들어주기, 양쪽의 블레이드를 좌우 스윙 가동. 리어 스커트의 양쪽이 또 추가로 살짝 스윙, 조금 들리는 정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이쪽 서로 안 닿게 조심해서 쭉 고, 쭉 살짝 틀었지만 다리를 이 정도까지나 V자 형태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변태 수준. 허벅지 관절에서 회전 가능하고요. 다음에 다리 앞으로 가동은 마치 대벌레를 부른 것 같은 유연한 움직임을 볼 수 있고요. 고관의 스윙축 같은 게 안 보이는 것은 딱히 필요가 없어서겠죠? 다음에 무릎 가동 하기 전에 이 종아리 파츠 위아래로 들어줄 수 있고요. 조금 헐렁하다. 종아리 뒤쪽으로 이 두 부분의 파츠도 앞뒤에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릎 가동은 네, 이렇게 허벅지가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굉장히 눈에 띄게 크게 슬라이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이후로 여기서 네, 이렇게 종아리도 전개되면서 크게 굽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은요, 여기 실린더가 보이지만은 네, 롱만입니다. 발은 이 축에서 위로 이렇게 아래로 더 크게 굽혀지고요. 위는 이 정도, 아래는 크게. 발의 좌우 가동은 안쪽, 바깥쪽. 네, 이렇게 발의 좌우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등 뒤 윙 유닛의 가동은요, 주익의 이 부분에서 아래로, 네, 이렇게 주익을 아래로 내려줄 수 있고요. 반대쪽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펄럭일 수 있죠. 또 이 조인트 축들을 활용해서 날개를 위로 통으로 들어주기도 가능. 연결 부위를 활용하면 각각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응용. 이 유닛의 메인 부스터 쪽을 보시면은 부스터 바로 아래에서 이 파츠가 아래 위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부스터 자체도 아래로 위로 가동해 좌우는 약간 되나? 회전 가동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데들은 안 되고 길게 뻗은 이 파츠도 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날개가 분리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분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안쪽으로 디테일, 건메탈의 푸른 메탈릭 라인 위아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리 파츠가 또 각각 가동이 됩니다. 또 앞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날개 분리와 함께 안쪽에 미사일이 이렇게 앞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닫혀있다가 열 때 이렇게 연동해서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미사일은 또 여기 외에도 주익 위쪽에서 이 파츠를 돌려보면은 네, 보이는 미사일 포드가 또 있고요. 윙 유닛 위쪽에 이 미사일 파츠 역시 이 부분을 통으로 들어서 보이는 축을 활용해서 이렇게 들어주기, 아니면 앞으로 방향 전환 등등을 해서 전개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그래서 가동은요, 소체 기준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처럼 정말 꽤나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체 가동도 가동이지만 곳곳에 추가 가동 포인트들이 있어서요. 디자인만인 게 아니라 정말 신경을 더 썼다는 인상을 갖게 해주고요. 가동 포인트 속에도 잊지 않고 디테일 챙겨준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허벅지 슬라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다만 실린더가 롱만이라든가 척추 이런 데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든가 하는 부분 등등은 탑골 클래스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가동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거는 저만 그럴 수도 있고 샘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런 이 발바닥 파츠가 진짜 잘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한번 빠지니까 계속 빠져서 좀 거슬렸습니다. 어차피 가동 포인트도 아니니까 혹시나 최종 제품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하신다면 그냥 살짝 고정을 해버리시는 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바닥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덜 무겁지만 그래도 접지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포즈 잡으실 때는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본체에 이렇게 많은 게 집중이 돼서 그런지 액세서리는 이 라이플밖에 없습니다. 2개가 들어있죠. 깔끔하게 디테일. 역시 건메탈에 화이트 아머가 붙어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탄창 기믹인데 빠지는 기믹이 굳이 있어야 되나? 저는 이게 좀 헐렁하고 자꾸 빠져서 오히려 불편하고 메리트를 딱히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립 쪽으로는 이 앞으로 움직여서 빼준 다음에 손잡이를 쥐어주면 되고요. 함께 들어있는 이 조인트를 활용해서 이 손잡이 앞쪽에 조인트를 끼워주고 윙 유닛 안쪽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당겨줄 수 있거든요. 그럼 홈이 보이고 이쪽으로 이 라이플을 연결해서 거치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쪽도 열어서 라이플을 연결. 이게 디자인 통일성이 좋다 보니까요. 그냥 날개 원래부터 붙어있는 무장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풍성함이 좀 더 늘어난 느낌이죠. 그리고 이 라이플은 확장 기믹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설마 이게 확장인가? 이게 뭐 이거랑 여기랑 뭐 연동이 되는 것 같았는데 다수동인 것 같아요. 최종 제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많이 빡빡했습니다. 힘주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뭐 굳이 또 하고 싶지는 않은 기믹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타골급이지만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헤드 LED 기믹. 역시 턴온, 깜빡이는 연출까지 2가지 패턴으로 LED 기믹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역시 노블을 압도하는 타골이라고 해도 역시 타골이구나 또 생각이 들어요. 철조망 금 나누기인가? 베이스는 철판으로 당연히 자유롭게 공중 연출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는 기체가 기체이다 보니까 공중 연출이 더더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모쇼 팔콘 선행 샘플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어째 신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소재가 무엇이든 계속해서 놀라게 만들고 있는 모쇼 토이즈의 신작 메카브레이크 팔콘. 다음에는 진짜 놀랄 일 없겠지? 뭐 계급장 빼고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제품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는 로봇 피규어 회사가 바로 이 모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탁월한 가격이 있지만은 탁월에 초월한 귀족적인 디테일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하극상이라 할 만한 제품을 또 매력적인 메카브레이크의 디자인을 빌어서 보여주고 있죠. 디자인, 가동, 체형 때문에 무겁진 않지만 적당한 무게감과 손맛, 그리고 그냥 미쳐버린 가성비까지 더해져서요. 모쇼는 물론이고 모쇼 중에서도 더더더 놀라운 신작인 팔콘.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얼굴 정면에 대한 개취, 발바닥 파츠 이탈의 스트레스 등등 약간의 부분을 제외하면은 만지는 내내, 포즈 잡는 내내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특히 더더더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양념도 있었지만요. 철저하게 이 제품만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